아침에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놀란 마음을 마켓 시그널과 함께 진정시키면서 또 분석해보면서 오늘장 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M7 중에 이제 막 두 곳의 기업 실적 확인을 했는데 두 곳의 기업 실적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는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확실히 과열돼 있었다라는 부분을 언뜻 좀 체감을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시그널들 일단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22년 이후 최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안 좋았나요? 네, 나스닥이 무려 3% 넘게 빠졌습니다. 사실 전장에서부터 주요 기술주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소폭 하락세였는데요. 이날은 하방 압력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우지수 1.25%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3.64% 그리고 2.31%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정말 갈수록 하방 압력 크게 받았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날 전부 다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형주가 하락할 때면 그동안 중소형주가 오르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대형주, 빅테크 위주로 빠진 장에서 러셀 2000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빅테크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중소형주도 불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고요. 알파벳, 테슬라 실적에 실망 매물 대거 출회했습니다. 또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예비치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51.5로 예상이 됐었지만 실제 보니까요. 49.5로 50 아래로 위축 국면으로 내려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살짝 가미가 된 시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죠. 18.31로 하루 사이에 24%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불안했던 시장 히트맵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한번 보시죠. 정말 그냥 새빨간색인데요. 시가총액 1위 종목 애플도 2.88%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5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닌데 덩달아서 급락했습니다. 6.8% 하락했고 대장주가 빠지다 보니까 브로드컴 전날은 강세를 보였지만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인텔도 3.8%, 마이크론도 3%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5%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 메타도 5.61%, 아마존 3% 가까이, 테슬라는 무려 12%가량 급락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는데요. 그나마 살아남은 섹터가 있었다면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수요일장에서 살아남은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알파벳과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이 왜 실망했는지 실망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구글 광고 매출 성장세가 11.1%로 둔화됐습니다. 1년 전에 13%였는데 이렇게 주요 돈벌이인 광고 매출이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우려가 됐습니다. 또 유튜브 광고 매출도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 같이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CFO가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나 픽셀 핸드폰 출시 등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률 압박받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미리 했습니다. 지금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비용은 늘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 먼저 우려하면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한 가지 이슈 더 더해보자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인수하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대적하려고 했으나 이 위즈 인수가 물거품이 되자 투자자들 더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글의 광고 매출 상승률이 지금 하락했다라는 것도 차트로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연간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AI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실망 포인트도 잡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왜 실망했을까요? 사실 이 차트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1년 전에는 18.7%였는데 지금 각종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14.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자들 실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어제 예상치를 하회한 주당 순이익에서부터 시장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지금 AI 지출 확대 그리고 할인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14.4%로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머스크,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더 AI에 돈을 쓰겠다, 슈퍼컴퓨터에 돈을 쓰겠다라는 말은 투자자들에게 우려로밖에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알파벳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더 많았던 하루가 아니나 싶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테슬라에 대한 의견이 유독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의견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예상보다 더 일찍 출시될 것 같다. 또 10월 로보택시 이벤트 전에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추가 가격 인하와 판매량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영업이익률은 참 걱정스럽다. 또 신모델, 저가형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에 대한 수요도 우려된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향후 12개월간 주가 상승 촉매제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상반기 출시 전망되는 저가형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가격 메리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할인 정책을 펴면서 수요를 확대시켜야 될 텐데 이에 따라 마진은 계속해서 압박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AI에 대한 기대감 이미 주가에 완전히 반영이 돼 있다. 즉 로보택시 이벤트가 나오면 셀 더 뉴스 이벤트가 될 것이다. 결국 로보택시 이벤트와 함께 주가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견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월가의 투자 의견 어떤지 팀랭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 의견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스트롱 바이를 매수를 외치면서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추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목표 주가도 202달러대로 지금 16%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테슬라입니다. 지금 30명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 11명이 매수, 12명이 보유, 7명은 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합적인 의견, 홀드, 보유가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13달러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 2%의 추가 하락 조정 예상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파벳과 테슬라가 뒤흔들었던 시장, 이어서 특징주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장에 알파벳과 테슬라 말고도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까 메타 확인을 해보셨죠. 사실 이런 두 빅 종목이 흔들리면서 같이 다른 기술주도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메타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라마 인공지능 모델의 무료 버전을 공개했는데 이 공개와 함께 또 주가 하락했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실적을 발표했었죠. 매출 예상치 소폭 하회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비자가 되겠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결제 금액은 7%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일단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 4%가량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엔페이즈 에너지 살펴볼 텐데요. 상승했죠. 12%가량 급등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3분기 가이던스도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년물과 10년물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년물은 4.435%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10년물은 4.289%로 소폭 올라가는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를 해보시죠. 국제유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0.82%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지금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수급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생기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캐나다에서의 산불도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압력 함께 더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 소폭 오름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될 PCE 물가 지표를 확인한 후 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머스트 노우 5 시간으로 놓쳐선 안 될 이슈들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실적으로 오늘 증시는 정말 새빨갛게 물이 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돌파구로 찾아볼 수 있을 모멘텀 등 어떤 것들이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나마 긍정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게 될 것 같죠. 전 뉴욕 연은 총재가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더들리 전 총재는 지금까지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고용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금리 인하가 지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불필요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를 확인을 해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금리 인하 확률을 6.7%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도 2.6%포인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달에 FOMC 회의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시장 지금 실적과 함께 오히려 부담스러운 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연준 회의에서 어떤 스탠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S&P 500 지수단에서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골드만삭스는 이번 실적 시즌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0.1% 지수 하락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콧 브루너 단기 분석 전문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번 실적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 가이던스는 무조건 좋아야 되고 이를 넘어서서 월등히 높기를 바라는 듯하다라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2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심이 살아난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달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대형주들에 대한 분기 실적 기대감도 동반해서 커진 상황인데요.
결국 이 같은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됐고요. 이런 선반영은 뉴욕 증시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최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높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실적 결과에 시장과 종목들이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월간에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당분간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의 중소형주가 오히려 더 강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7월 들어서 현재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소형주 지수는 되려 증가폭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 인공지능 붐과 관련된 우려감도 있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소형주를 더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대형 기술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지 않는 한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단 6개의 대형 기술주가 S&P 500 지수의 올해 수익률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내년 매출 증가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 고점에 관련된 리스크 더 시장에서는 크게 체감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자들이 아마존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이 AI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과 관련돼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AI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했지만 성과가 내는 시점까지는 지수의 상승과 성과 시점이 맞물리지 않는 부분도 불안감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러셀 2000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주가 러셀 2000에게는 최고의 2주가 되어졌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러셀 2000 지수, 즉 중소형주 위주로의 시장 상황이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내놓았던 테슬라, 오늘 그 실적 쇼크가 시장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됐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락을 했지만 오늘도 주식시장은 테슬라 실적 쇼크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2분기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장중에 12%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테슬라의 실적 4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할인 카드를 꺼내 들었었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출은 2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나긴 했지만 자동차 매출은 198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감소했고요. 사실상은 부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로보택시 출시 일정도 미뤄진 부분은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더욱더 자극시켰는데요. 당초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어제 10월 10일로 2달 이상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TD코엔의 애널리스트인 제프 오스본 같은 경우는 지난 몇 주 동안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부풀려졌던 주가 등락의 주기를 고려할 때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진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최근의 랠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예상치를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또 여기에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올해 한 해 동안 추가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나마 M7 기업들 안에서 애플 오늘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미만의 낙폭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애플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의 소식이 전해졌었죠. 유럽에 이어서 이제는 스페인에서도 앱스토어와 관련된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유럽과 관련해서는 이 애플이 타사의 인앱 결제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었고 애플이 그와 관련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회원국인 스페인에서도 단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스페인 규제 당국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을 부과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매우 심각한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사실로 판명날 경우 회사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2023 회계연도에 애플의 총 매출이 3,830억 달러를 달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10%의 매출이 벌금으로 부과된다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개별 국가로서의 규제안들도 애플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애플 안에서의 동향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밤 가격을 잘 지켜준 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반적인 시장이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더리움 어제 현물 ETF 첫 거래하고 나서 거래액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10억 달러의 유동성 거래액이 돌파가 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유입량만 확인을 해봤을 때는 1억 600만 달러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과 비롯해서는 좀 비교적 부진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전반적인 파이나 규모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고요. 이번에 이더리움이 현물 ETF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월가에 진출을 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알트코인들도 현물 ETF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까지 연설자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해당 컨퍼런스 안에서 더 우호적인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글, 테슬라 실적 발표, 피트 엇갈린 그들의 운명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FEBD에서 가장 지금 물가를 확인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을 할지 결정하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빡빡하게 세계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중요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고 특히나 기술주들이 많이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일단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의 실적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구글 매출액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2024년도 2분기 14% 증가한 84.7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훌륭하게 증가했네요. 자, 그 다음 순이익 23.6 빌리언 달러, 29% 증가니까 거의 30%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89, 31% 증가했고요. 여기는 조정 주당 순이익이 안 나오고 이번엔 영업이익을 써놨네요. 영업이익도 26% 증가한 27.4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모두가 플러스를 기록했고 특히나 순이익, 영업이익단은
20%에서 30%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실적 아주 훌륭했죠. 물론 뒤에 시장의 컨센서스의 허들이 높다면 저렇게 실적을 내고도 어닝 쇼크일 수가 있으니 어닝 쇼크인지 서프라이즈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17%.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미국은 혼자 뭐 어저께 살짝 시장 한번 흔들렸지만은 미국 혼자 홀로 적입니다. 뒤에서 모든 나라들이 따라가면서 미국 혼자 어디가 그쵸? 지금 이런 구글이라는 인터넷주만 이랬던 거 아니죠.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업종들의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맞죠? 음식료도 그렇고 뭐 자동차 뭐 있었나요?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항상 무슨 지역별 매출 나올 때 유독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만 이렇게 강하지 않았나요? 뭐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라도 그렇죠. 미국은 혼자 왜 이렇게 강한지 그러니까 달러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말했듯이 수급적인 부분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본연의 가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달러든 그 자기의 통화라는 것이 국력의 상징이잖아요. 로마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로마의 폭군들이 다 멸망을 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칼에 찔렸지만 그 칼에 찔리게 한 그 부분은 로마 통화 가치가 내려가서 더 이상 로마 돈이 세계적인 그 가치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미국이나 이런 저 기업들도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랑 미국의 국가 돈의 힘이 어디가 세겠어요? 당연히 미국 달러가 세겠죠.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에티오피아를 예를 든 것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미국이 세기 때문에 일본은 엔저가 나타나는데 저기는 저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엔화를 막 사들어가는 수급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기업들의 실적의 매출 비중으로 매출 성장률을 봐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17%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가한 게 11%인데 유럽, 미들이스트, 중동, 아프리카죠.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11% 증가했고요.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속한 북아메리카 제외한 나머지 아메리카에 9% 증가했고요. 아시아 9%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비스가 많이 있죠. 구글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73.9 빌리언 달러로 12% 증가했고요. 클라우드가 성장폭은 더 컸습니다. 전체 그 덩어리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구글 서비스가 73.9 빌리언 달러고 구글 클라우드가 10.3 빌리언 달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에 비해 구글 서비스가 7배 수준이에요. 매출의 절대적인 크기가. 근데 성장률이 구글 클라우드가 29%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뭐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구름처럼 띄워놓는 내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개인이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이용하는 게 더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엄청난 자료의 양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엔비디아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글 서비스를 또 나눠보면은 여기 서비스를 따로 나눠놨죠. 서비스를 따로 나눠놨더니 여기 광고가 역시 이 64.6 빌리언 달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를 세그멘트를 분류했을 때 전체를 나누는 거는 전체는 여기 도표 그림이 없네. 전체를 나누면 구글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아덜 배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큰 덩어리인 구글 서비스를 또 나눠놓은 거죠, 이거는. 근데 결국 똑같아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 장터를 내놓고 거기서 경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소 사장님들이 맨날 저기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뭐 거기 가입하면은 맨날 스팸 전화 온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전화해가지고 어제 또 나왔죠. 젊은 10대 후반 고등학생 동창들이 무슨 가게를 차렸는데 너 네이버 카카오 협력업체라고 전화 와가지고 뭐 광고를 해주겠다고 해서 월 얼마를 내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다 사기였다고.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이버든 구글이든 거기에 광고판에 들어가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뭐 프리미엄으로 올리려면 돈 더 많이 내야 되죠. 그게 경쟁이잖아요.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꽃배달인데
꽃배달이 위에 올라가서 노출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광고로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는. 결국 여기 AD 광고 매출이 절대적입니다, 여기도. 결국 그 광고로 번 돈으로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다른 영역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이버도 똑같은 모델인 거죠.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은 9.3 빌리언 달러로 거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구글도 똑같은 거죠. 구글 서비스란 부분이 매출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광고가 결국 절대적인 것이고 그 광고로 번 돈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지금 향후에 그 데이터 센터의 확장 시장을 인공지능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요. 32%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죠, 이거. 이거 지금 바이오 기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구글이 지금 현재 272억 달러의 현금 이 쌓인 상태로 지금 분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현금이 이 회사에 272억 달러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이 다 플러스로 나온 건 알겠고 그게 아메리카 부분에서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구글 서비스에서 광고가 역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컨센서스를 넘었나 볼까요? 이렇게 찍고도 컨센서스를 안 넘으면 쇼크잖아요. 근데 컨센서스도 넘었네요. 시장에 합의된 평균치. 지금 84.21 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 84.74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도 서프라이즈일까요? 이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지금 주당 1.85 달러를 시장에서 예상했는데 1.89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분기 연속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렇죠?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모든 단에서 전부 성장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죠. 지금 이렇게 IT가 흔들리는데 실적마저 좋게 안 나오면은 바로 꺾입니다, 주가. 자, 이렇게 나왔고요. 목표를 봅시다. 시장의 목표 주가는 204.58인데 지금 평균치가 204.58인데 12.53만 오르면 됩니다. 위로는 240까지도 있네요. 자, 구글도 워낙에 지금 대기업이기 때문에 커버하는 곳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몇 곳이나 커버하고 있을지 봅시다. 오, 엄청 많네요. 이거 엔비디아보다도 숫자 많은 것 같은데요. 41개의 의견이 있고요. 무려 34개의 바이와 7홀드. 이것도 스트롱 바이가 나왔네요. 구글은 지금 스트롱 바이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빌 에크먼이 엔비디아가 뛰고 그때 구글이 안 가고 있을 때 지금 빌 에크먼은 구글을 투자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샘 알트먼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구글의 레드 코드가 발령됐다고 했었잖아요. 갑자기 샘 알트먼이 오픈 AI라는 걸 만들어서 나오니까 오픈 AI가 만든 챗 GPT한테는 그냥 한 문장으로 던지면 대답이 끝나는데 구글 검색으로는 그거를 3, 4단계 들어가야 되니까 왜 구글은 그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었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었으면서 왜 챗 GPT 같은 거 먼저 못 만들었어? 이렇게 욕먹었어요. 구글의 바드가. 지금 많이 따라왔지만 그때 그래서 빌 에크먼은 구글의 저력을 믿는다. 그러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너뮤직 그거 투자했죠. 맨날 나와서 말잖아요. 그 유튜브에. 그 빌 에크먼이 그 나오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말이 맞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글의 저력은 여전했다. 챗 GPT가 앞서갔지만 금방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단점을 지금 그 커버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뭐 예를 챗 GPT한테는 야, 나 뭐 어디 오늘 가서 시장에 가서 사면 좋은 물건, 제일 좋은 물건 추천해줘. 그러면 추천해 주는데 처음에 구글의 검색에는 그걸 다 물어봐요. 나 어느 시장에 가야 돼? 한번 물어보고. 근데 거기 가면은 무슨 물건을 사야 돼? 하나 물어보고. 거기서 오늘 제일 좋은 물건은 뭘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이 처음에 뒤졌는데 지금 뒷심이 발휘되고 있어요. 뒤로 가볼까요? 뒷심이 발휘되고 있다. 일단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하락갭이 떨어져서 지금 하락 추세선, 저점과 조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 이렇게 하면 터널이 하나 나오죠. 그 터널을 일단 이탈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시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주봉 월봉 그러면 나중에 불이 붙은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니 애플이니 엔비디아니 시총 1위 경쟁 3명이 하고 있을 때 구글이 약간 뒤로 갔잖아요. 근데 주봉 월봉으로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시세가 뒤늦게 붙어가지고 아직 꺾이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서 지금 이 뒷단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선이 보라색 선이 50선 위죠. 50선보다 짧은 선이 지금 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50선, 200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조정이 조금 3주 연속 나오고 있으나 아주 양호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도 이미 신고가를 간 상태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여기를 뚫었습니다. 여기를 지금 그 당시에 고점을 못 뚫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엔비디아가 막 치고 올라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샘 알트먼을 저기 영입을 했다가 샘 알트먼이 뭐 저기 오픈해서 쫓아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뭐 난리치던 그때예요. 그때 빌 에크먼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구글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 맞았어요. 뭐 빌 에크먼이 틀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점 돌파하는 강한 모습이 나온 다음에 한 달 쉬고 있다. 아주 양호하죠. 아주 양호한 모습이에요. 지금 구글은 아주 양호한 모습이다. 자, 테슬라로 가겠습니다. 테슬라에 더욱더 관심이 많겠죠.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구글보다 테슬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더 많이 샀어요. 테슬라를. 2024년도 2분기 매출액 25.5 빌리언 달러 2%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은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1.48 빌리언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마이너스 45%.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당연히 0.42 달러로 마이너스 46%. 혹시나 일회성 비용으로 나가서 플러스로 전환할 수도 있을까 싶었는데 조정해줘도 마이너스 43%네요. 똑같네요. 자,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도 시장의 컨센서스의 허들이 워낙 눈높이가 낮으면 그걸 뛰어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바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을지 뒤에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토모티브 세일즈. 그냥 자동차 많이 팔아야죠. 무조건. 자동차 파는 게 거의 80% 75.3입니다. 오토모티브 리징. 이거는 빌려주는 건데 뭐 2%밖에 안 돼요. 리스 같은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여기가 12%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서비스가 있고요. 지금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옵티머스 로봇도 있고 뭐 저기 관통해서 막 저기 뭐 시속 무슨 몇 킬로로 뭐 20분 만에 어디를 도달하는 것도 있고. 그쵸? 이 무슨 자율주행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은 무조건 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그냥 구조가. 지금 그런 건 먼 미래에 다 꿈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얼마를 팔았냐? 자, 지금 3개월 동안 여기서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3개월 동안 41만 831대를 생산했어요. 프로듀스니까 여기는 생산했어요. 이걸 생산해서 딜리버드 납품된 게 몇 개냐? 43만 3,956대입니다. 43만 956대를 지금 납품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분기가 3개월이니까 여기 맨 끝에만 보면은 최근 3개월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끝에가 410831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 443956. 그러니까 이 정도를 납품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적인 거죠. 시장의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년 동기 주당 지금 순이익이 0.91달러였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년께 안 나왔는데 전년 동기가 0.91에서 0.52가 된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혹시 컨센서스를 뛰어넘으면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오, 그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래서 안 돌았죠. 자, 컨센서스가 낮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2%밖에 증가 안 했는데 어쨌든 넘었어요.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왜냐하면 그 전 3분기가 다 어닝 쇼크였거든요. 매출액이. 와, 그래서 그나마 매출액이라도 2%밖에 증가 안 했지만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냐. 24.54 빌리언 달러 예상했는데 25.50 빌리언 달러 나왔다. 자, 근데 이제 이익단으로 가니까 이익단으로 가봅시다. 아, 이익단에서 안 돼. 이익단에서 이게 만약에 그쵸? 가까스로라도 초록색이 나왔으면은 그나마 났을 텐데 여기서 그냥 결정타를 매겨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결국에 4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0.61 4분기 연속 영업 적자가 아니죠. 적자 아니에요. 흑자인데
컨센서스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0.61 예상되는데 0.52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4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다. 그리고 쇼크의 수준이 컸어요. 15.29%. 자, 그래서 지금 목표 컨센서스를 봅시다. 굉장히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자, 이미 도달됐어요. 여기서 목표 주가가 지금 여기서 13.17 내려가야 평균이에요. 평균 목표 주가가. 이미 시장의 평균 목표 주가는 달성이 됐어요. 테슬라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의견을 봅시다.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건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냐 개인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지금 11바이에 12홀드에 7셀이거든요. 이건 진짜 이렇게 갈리는 때에 변곡점이 나오죠. 그렇죠? 시장이 한 곳만 바라보고 외치면 다 한 곳으로 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갈리는 시점에서는 어디로 갈지는 완전 몰라. 미궁 속에 지금 이거 변곡점입니다, 지금. 그렇죠? 완전 변곡점이다, 지금 테슬라는. 30개 의견이 완전히 3분의 1로 나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로 갈까요? 자, 차트도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 보세요. 추세선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일봉에서 추세선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없는 거예요.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저점하고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튀어요. 그러다가 그걸 또 깬 다음에 다시 갭상승 2번이 나서 여기서 다시 급등해서 오랫동안 기다린 저기를 줬죠. 베네핏을 줬는데 또 저기 수익 고점에 딱 걸리더니 떨어지더니 이번에 또 실적 쇼크가 나서 여기를 하락갭으로 깼어요. 지금 무슨 추세선과 상승격 하락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봉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봐도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등락이 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50 주선과 200 주선이 같이 걸쳐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50 주선, 200 주선 뚫었다가 50 주선, 200 주선을 깼다가 200 주선에 와 있어요. 지금 또. 자,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도 지금 굉장히 저기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엄청나게 좋았죠. 엄청나게 좋았다, 엄청나게 나쁜 거 한 번 있는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걸 수렴이라 그러죠.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치다가 수렴을 하고 있죠. 우리 농구공 튀기다가 처음에 황확 튀기다가 농구공이 따다다다다 멈추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인 거예요. 왜? 기술적으로도. 왜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W자 쌍바닥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요. M자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렴형에는 수렴형의 끝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면 쐐기형이 나오죠. 여기 끝에서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면 쌍바닥이고 밑으로 가면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적으로도 갈림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외칠 것은 이거밖에 없네요. 뭐 해리스가 나타나서 판이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지금까지 약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 왈, 럼프 형 나한테 왜 이래? 구글. 네, 간밤 M7 관련주들 모두 새빨갛게 물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두 자릿수 이상 급락세를 보이면서 가장 가파른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던 빅테크,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일까요? AI 거품과 관련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가 이렇게 흔들릴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지 이 시간 함께 인사이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다가 7월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빅테크, 이 빅테크의 자금이 지금 여기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일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바로 미국의 건설주가 되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건설주 ETF 2개의 지수 차트를 보시면 7월 들어서 급반등하고 있는 차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늘 색깔은 SPDR의 홈빌더스 ETF고요. 밑에 보라 색깔은 아이쉐어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홈컨스트럭션 ETF입니다. 두 지표 모두 7월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S&P 500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지수의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차트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1500 주택 건설 지수 지난 한 달 동안만 무려 16%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S&P와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더 상승폭을 가파르게 체감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같은 경우 지수 수익률이 2% 미만의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확실히 건설 쪽의 이 주가 상황이 훨씬 좋았다, 훨씬 월등했다라는 부분 체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건설주들 미국 안에서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크게 4가지 이유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M7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증시 랠리의 상승을 이끌었던 M7 빅테크 안에서의 기술주 자금이 현재 중소형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건설주가 속해 있는 섹터인 만큼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9월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재 거의 100%로 금리 인하 9월에는 진행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가 된다면 좋은 부분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하락이 되면 미국 안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 건설주들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금리 지난해 10월에 7%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 23년 동안 최고치까지 올랐던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번 달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는 6.8%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도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보통 모기지를 한 40% 많게는 60%까지 대출을 일으키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많게 99%까지 모기지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더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부분, 건설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두 번째 요인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유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지는 세 번째 이유로는 건설주 자체에 대한 호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DL 호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했던 실적 지난 7월 18일에 발표했는데요. 현재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 예측치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건 90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발표됐던 건 100억 달러를 넘겨서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측치는 3.7달러였지만 최종적으로는 4.1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건설주들의 실적과 함께 주가도 실제로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의 최근 주가 추이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로턴이나 펄티그룹, 톨브러더스 모두 미국 안에서는 건설주 탑5에 들어가는 건설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아로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18%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펄티그룹은 8%, 그리고 마지막으로 톨브러더스 같은 경우도 10% 넘게 오르면서 모두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 흐름을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도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건설주가 좋았던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미국 안에서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부동산 산업자 협회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주택 가격값 6월의 주택 가격 중간값이
42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는 2% 증가한 거고 전년 대비해서는 4% 증가하면서 미국 안에서의 주택 가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가지 건설주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 모멘텀이 있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 안에서 주택 시장이 현재 좋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주택 매매 지표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25년 만에 최저수준까지 감소한 게 확인이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5.4% 감소하면서 1999년 이후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은 말 그대로 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이 판매됐던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규 주택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주택을 판매한 건수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발표가 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전월 대비해서 0.6% 하락을 했습니다. 총 61만 채가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사실상 주택 시장, 미국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견조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비가 또 주택인 만큼 사실 주택이 잘 팔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경제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주가 자체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는 부진한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이 추가적인 실적 뒷받침이 없이는 건설주들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당분간은 계속 힘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 하반기까지 우리가 쭉 끌고 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래도 나름 반등의 시도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이러한 급락세 국내 증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사인들 저희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